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글램뷰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토요일 밤 이중 살인 사건이 발생해 10대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격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나 총격으로 숨진 2명의 10대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시카고 당국은 주민들에게 이번 주 위험할 정도로 더운 기온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내일 22일 화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열지수 100 이상의 폭염이 다시 찾아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재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가을 모든 미국인이 부스터샷을 맞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휴대폰 속도가 느려진다고 아이폰 이용자들의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이 마침내 타결됐는데요.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약 $65를 곧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비 프리스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18일 일리노이주의 식품 사막을 없애기 위해 $2천만 투자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기금은 기존 식료품점을 지원하고 새로운 식료품점의 개점을 장려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브래드 슈나이더 연방 하원 의원실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 임원을 비롯해 이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한 리더들을 초청해 축하 선언문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가 2023 가을학기 마음지킴이 훈련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10월 6일과 7일 총 6시간의 코스로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어제 열대성 폭풍이 덮친 가운데 규모 5.0이 넘는 지진까지 발생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씨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글램뷰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토요일 밤 이중 살인 사건이 발생해 10대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밀워키길에 위치한 대형 전자제품 판매업체 ABT나 한인마켓 중부시장과 자동차로 채 1분도 되지 않은 인접한 곳으로 마이클 토드 테라스 1400블럭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카우니 검시관의 오늘 오전 보고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토요일 저녁 9시경 치명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해 16세의 호세 구스만과 19세의 칼로스 구스만이 숨졌는데요. 아직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총격의 원인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708-865-4896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시카고 당국은 주민들에게 이번 주 위험할 정도로 더운 기온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앞서 어제 일요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디칼브, 듀페이지, 동부 윌, 그룬디, 케인, 켄커키, 캔달, 러셀, 맥헤니, 북부 윌, 남부 쿡, 남부 윌 카운티의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잠깐 낮은 온도가 유지되지만 내일 22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ABC7 시카고 기상학자 제이솔 마르티네스는 체감 온도가 100도에서 112도에 이를 것이라며 이 기간 폭염 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에 대비해 잉글로드 센터와 가필드 센터, 킹 센터 등 시카고의 6개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에 시카고의 냉방 구역이 운영됩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10 사우스 캐츠 애비뉴의 가필드 센터는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쿨링 센터로 운영됩니다. 또한 주민들은 시카고 공립도서관과 시카고 파크 디스트릭트 필드 하우스 중 한 곳과 도시 곳곳에 위치한 스플래시 패드에서 더위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재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가을 모든 미국인이 부스터샷을 맞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는데요. 어제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독감 예방주사,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예방주사와 더불어 코로나19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 질병통제방센터 집계에서 코로나19 감염 및 입원 증가세가 포착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반적인 감염 수준은 낮게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들은 최근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해 업데이트한 자사 백신이 이번 추가 접종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휴대폰 속도가 느려진다고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약 $65를 곧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새로운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소송 해결 합의금 3억 1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 사이의 보상금을 곧 지급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승인된 클레임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에 따라 집단 소송을 제기한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곧 약 $65를 지급받는다고 버즈는 보도합니다. 집단 소송 참여 마감은 지난 2020년 10월이었죠. 수년 전에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법정 절차와 항소 절차가 길어져 보상금 지급이 미뤄진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 애플 고객을 대리하는 로펌이 소송에 이의를 제기한 항소가 기각돼 비로소 역사적인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이 소송은 애플이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죠. 애플은 기기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버즈에 따르면 애플은 사용자 불만이 제기될 때까지 업데이트가 성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기만과 계획된 노후화라는 비난이 일면서 전 세계에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제비 프리스커 일리노이주 지사가 지난 18일 일리노이주의 식품 사막을 없애기 위해 $2천만 투자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이 기금은 기존 식료품점을 지원하고 새로운 식료품점의 개점을 장려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식품 사막은 인구의 상당수 또는 비율이 슈퍼마켓이나 대형 식료품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식료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프리스커 주지사는 일리노이 식료품 이니셔티브가 일리노이 주민들이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의 최신 확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요. 이 보조금은 영리 및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지방정부 소유의 식료품점 등 독립적으로 소유한 식료품점에 지급됩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 지정돼 더 많은 세금 공제 및 기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2021년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주민 300만 명 이상이 식량 사막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브래드 슈나이더 연방 하원 의원실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 관계자를 비롯해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한 리더들을 초청해 축하 선언문 증정식을 가졌는데요. 한인들도 다수 거주한 10지구에 위치한 브래드 슈나이더 연방 하원 의원실에서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의회 의사록 증정식에는 시카고 한인의 최은주 회장과 허재은 수석 부회장, 시카고 총영사관 김정환 총영사, 지형인 부총영사,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 장로 유권자 전 한인회 이사장, 이진 교육위원 등 교회와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친한파이기도 한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 의원이 의회에 직접 발의해 상정된 이 선언문은 이날 의원실을 방문한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에게 직접 전달됐는데요. 슈나이더 의원은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시카고 한인 이민사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우리 10지역구에는 가장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살며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일구고 있어 늘 자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가 2023 가을학기 마음지킴이 훈련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10월 6일과 7일 이틀간 첫날 금요일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둘째 날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각각 3시간씩 나눠 총 6시간 코스로 진행됩니다.
워크숍의 강사는 조옥순 교수로 그는 심리상담 전문가이자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 중이며 현 무디 신학대학 상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조옥순 소장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청소년 인턴들을 위해서 마음지킴이 훈련 워크숍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어떻게 동료나 가족들의 마음이 어려울 때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수칙을 배우고 계약하면 학교로 돌아가서 동료들을 위해서 마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마쳤는데요. 그에 이어서 가을에는 1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대가 큰데요. 부모들은 모두 자녀가 있고 또 사실 부모가 아니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단단히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지킴이 훈련 워크숍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 교수에 따르면 연구소는 지난 2018년 창립된 이래 봄, 가을에 걸쳐 두세 차례 워크숍을 개최해 일요에 평균 3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워크숍을 수료한 수강생만 전국적으로 수백에 이르며 이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마음지킴이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도 현재 30여 명의 마음지킴이가 연구소와 우리 마음지킴 센터에서 매월 정기교육에 참여해 재교육을 거쳐 함께 배워가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비전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들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정신건강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건강 워크숍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이유가 타주에서 다른 주의 한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 50개 주의 한인회가 한 마음으로 워크숍에 참석하고 또 서로를 위한 마음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저도 계속해서 이 전국구 단위로 홍보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첫째, 마음 건강의 중요성과 정신질병에 대한 선입견, 둘째,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우울, 불안, 조현병, 중독, PTSD, 자존감, 정체감 문제 등에 대해 교육하게 됩니다. 셋째,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을 돕기 위한 구체적 단계별 실행 방법. 넷째, 마음지킴이 역할을 위한 자기 돌봄.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마음지킴을 위한 정보 및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팬데믹 이후에 불안과 우울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 외상 또 ADHD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주 자유분방하지만 자세히 보면 ADHD 증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ADHD라던가 또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정체감, 자존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루고 어떻게 도와줄까 그냥 아유 힘듭니다. 그게 참 문제입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도와야 할까 해결책을 함께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단단해지나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마음지킴이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워크숍에 대한 교육비는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에서 전액 지원하며 워크숍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문의 전화번호는 847-790-4303. 연구소는 등록자에 한해 이메일을 통해 줌 링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팬데믹 기간 동안 KBS를 통해 45회에 걸쳐 정신건강 칼럼 내 마음의 골든타임을 방송한 조 소장은 앞으로도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 지킴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울러 한국과도 연계해 프로그램을 확장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에 있는 클라이언트들도 많아요. 특히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신 분들 불편해하세요. 한국에 있는 상담사들을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은 오히려 저와 상담을 하기를 원해서 한국에서 오히려 연락 오시는 분도 있고 한국에 있는 상담센터나 교육 한국 상담학회라던가 이렇게 연계해서 일을 하고 타주와도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한국어에서 영어, 스페인어까지 지금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인 교회와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언어로 열린 문화를 적용해서 교육 프로그램, 심리 치료 프로그램, 심리 검사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의 아이들이 이제 부적응 행동이 나타날 때 그 스쿨 소셜 워커나 스쿨 사이콜로지스트가 저한테 컨택을 해요. 그러면 또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가고 지역을 또 전 세계로 넓혀가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접수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이 마음 건강 훈련 프로그램, 시간이나 내용을 교회에 맞게 이 커스터마이즈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해놓고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가 지난 18일 2023 이보교 형제 장학금을 받게 될 4명의 수혜자를 선정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각각 $5,000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이 장학금은 중서부 지역의 한인 서류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학업을 이어가고 싶으나 신분과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겁니다. 장학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자들의 성별이나 나이 등의 외부적 조건보다는 서류 미비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아온 삶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경제적 상황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수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보교는 이번 장학금 수혜자들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장학금은 별도의 수여식 없이 수혜 대상자들의 학교로 직접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장학금은 익명의 후원자들이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로 보내온 후원금으로 마련되는데요. 이 장학금을 후원하는 형제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 신분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으며 자라왔고 과거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돕고 싶은 뜻을 후원금과 함께 전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관련 문의는 시카고 이보교로 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312-985-6050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 열대성 폭풍이 덮친 가운데 규모 5.0이 넘는 지진까지 발생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미 지질조사국은 이날 오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서 북서쪽으로 130km 떨어진 오자해 인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힙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지진은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열대성 폭풍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발생한 겁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이날 오후 멕시코 바하 캘리포르니아 반도를 관통한 허리케인 힐러리가 북진해 최대 시속 95km의 강풍을 동반한 채 남부 캘리포니아에 근접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상예보관들은 힐러리가 84년 만에 처음으로 남부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이라면서 홍수, 산사태, 강풍,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일은 이번 주 내내 무덥고 습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현재 예보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입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 내내 열지수 100 이상의 후텁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올여름 최고치로 치솟을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요. 화요일 낮 최고 기온 92도입니다. 수요일 최고 기온 95도, 목요일에는 최고 9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밤에는 70도대를 유지하겠는데요. 건강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73도, 습도는 92%, 바람은 북동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